Welcome everyone. This is Think English. 완전 초급 1탄. That's right.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실생활 속에서 하나하나의 표현이 생각, 말, 행동 모든 걸 조절하고 있는 시간이 왔어요. So we have to do this. 자, 오늘은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같이 영어의 문장 구조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영어라는 걸 표현을 이렇게 말하세요, 저렇게 말하세요, 막 말이 많았는데, 자, 영어란 언어라고 말을 했었어요. 자, 언어란 우리 어떻게 해요? 말을. 자, 말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듣기도 했어야겠죠. 자, 듣고 말하다 보니 읽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읽다 보니 쓰기도 해야겠죠. 자, 우리의 언어의 발달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반복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와 같이 완전 초급에서는 사실 어디까지만 바라냐면요, 표현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까지예요. 그리고 뭐 아직은 읽거나 쓰는 것까지를 욕심을 아직은 안 내요. 20강의가 다 끝나셔야 되고 이제 문장 부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문장 부수기라는 곳에 들어가서 배울 것을 지금 살짝 맛을 보기로 해요. 영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한글과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어순이 다르다고 하고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S라는 애가 있고 V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고 O라는 애가 보여요. 근데 think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명사라고 해서 N, noun, 그 다음에 동사, verb, 그 다음에 형용사, adjective, 그 다음에 부사, 그래서 adverb. 이 네 명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개를 가지고 하는데, 메인은 명사와 동사예요. 명사와 동사인데, 형용사라는 애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 부사라는 애들은 행동을 꾸며주는 애들이에요. 자, 동사는 행동이라고 했으니까 명사는 뭘까요? 우리가 I, he, she 막 쓰던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름을 지칭해서 부를 수 있는 모든 걸 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저건 뭔데? 하면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으면 그 이름은 전부 다 뭐다? 명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크게 볼 때 주어라고 해서 배웠던 게 있어요. 그 주어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가게 돼요. 자, 기초적으로 명사 한번 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따라오게 돼요. 자, 행동을 한다고 했죠? 모든 주어는 행동을 해야 돼요. 자, 행동이 아닌 거는 비동사가 있었겠죠? 비동사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사기 때문에 뭐뭐이다, 존재, 이런 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행동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가 오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우게 될까요? 1, 2, 3, 4, 5형식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그걸 맨 마지막에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런 애를 안 하고요. 명사, 동사, 다시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오는 순서예요. 자, 영어란 아이들은 주어, 우리 I로 해볼까요? I. 그러면 동사는 뭘까요? I am,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해서, 학생은 사실 잘 보세요. 명사 I, 동사 am, 관사는 빼고요. student, 학생, 우리 이름이죠? 명사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얘는 보어가 돼서 주어와 동격이네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배우시는데, 그게 아니라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는 꼭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I am a student를 했는데 얘를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문장을 가지고 해볼게요. 1형식부터 5형식도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뭐로 할 거냐면, 우리 가장 귀여운 언어의 마술사 아이들을 가지고 할게요. 그럼 아이들은 baby인데 y라고 안 하고 ies에서 우리 babies에서 여러 명 가지고 갈게요. 자, babies 하면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인데 아기들을 뭘 시킬 거냐면요, 아기들이 뭘 마시게 만들게요. 자, 그럼 babies drink 하는데, 자, 여기 s가 붙어서 여러 명이니까 drinks가 아니라 drink가 왔어요. 우리 have, has, want, wants, need, needs 쓰듯이 3인칭 단수 내지는 복수 단수
가지고 우리가 동사에 ses 붙는다 안 붙는다를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alright. 자, 마시는데 뭘 마셔볼까요? 애기들 뭘 좋아해요? 우유 좋아해요, 우유. 자, 그러면 우유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하얀 그 물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칭하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기들도 명사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니까 마시다 행동이죠. 자,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babies drank milk. 영어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하고 부사라는 애가 있는데 adjective, adverb라고 해요. 형용사는 누굴 꾸며준다고요? 명사를 꾸며줘요. 부사는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줘요. 약속이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올 거예요. 부사는요? 동사 앞에 올 건데 부사라는 아이는 두 번 더 약속이요. 문장의 맨 앞과 맨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babies drink milk 라고 말했으니까 명사, 동사, 명사였는데 그 앞에 babies는 명사니까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다고 했죠? 형용사로 꾸밀 수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애기는 어떤 애기일 수 있어요? 조그만 애기, 큰 애기, 귀여운 애기, 못생긴 애기 막 우리가 한글로도 수식할 수 있는 말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귀여운 아이들 해볼게요. 자, cute, cute. 그럼 귀여운 아기들은 drink milk, 우유를 마십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명사가 한번 꾸며졌는데 그럼 milk는 명사라고 했으니까 형용사로 꾸며줘야겠네요. 우유, 어떤 우유 있어요? 비싼 우유, 싼 우유, 찬 우유, 뜨거운 우유 많이 있겠죠? 그럼 미지근한 우유라고 해볼게요. warm, 미지근하다라는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해요? cute이 누구를 수식해요? 명사들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누구다? 형용사다. 됐죠? 자, 형용사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를 다 만들었더니 이제는 누구를 할까요? 마시다.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빨리 마실 수 있고 천천히 마실 수 있고 언제나 마실 수 있고 가끔 마실 수 있죠. 그러면 cute babies drink milk. 여기서 항상 마신다 해서 always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cute babies always drink milk 라고 해서 동사의 앞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다음에 문장의 맨 앞에 올 수 있다고 했죠. 문장의 맨 뒤에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해볼까요? Always cute babies drink milk. Good. Cute babies always drink milk. Good. Cute babies drink milk always. Good. 다 맞아요. 하지만 각각의 부사들이 자기의 성격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always 같은 경우는요. 요 자리를 조금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일로 오기 싶어 하는데 또 하나를 해보면 usually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대부분, usually, 거의 대부분. 자,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인데 얘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똑같이 넣어볼까요? Usually, cute babies drink milk. 거의 대부분의 귀여운 아이들은 우유를 마십니다. Cute babies usually drink milk. 귀여운 아이들은 대부분 우유를 마십니다. Cute babies drink milk usually. 자, 귀여운 아기들은 우유를 마십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말투의 느낌이에요. 자, 그럼 usually는 어디를 더 사랑할까요? 앞에를 더 사랑할까요? 맞아요. Usually cute babies drink milk. 자, always는 동사 앞을 사랑하고 usually는 문장의 앞을 좀 더 사랑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이 부사,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babies drink milk 이 말만 하던 사람과 cute babies always drink milk. Usually cute babies drink milk. 이렇게 쓰는 말은 많이 달라요. 자, 많이 꾸밀수록 말은 더 예뻐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전치사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특강에서 배웠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cute babies 여기다가 뭐 할까요? 뭘 가지고 있는 애기들이라고 해볼까요? with 뭐뭐와 함께 있는 애들 teeth. 자, 이빨이 있는 애기들은 우유 마시는 걸 좋아해요. 라면 with란 말 썼어요. 자, 그러면
warm milk인데 warm milk 뒤에도 또 쓸 수 있을 거예요. 전치사는 어디에 오냐면요. 전치사란 아이들은 명사의 뒤쪽으로 와서 플러스 명사를 가져가요. 자, 그럼 명사의 뒤라고 말했지만 명사만이 아니라 명사 내지는 문장의 뒤에 와요. 자, 문장의 맨 끝 아니면 명사의 뒤에 와서 전치사는 뭐 한다? 수식을 하기 시작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cute babies with teeth 하니까 이빨이 있는 건 누구요? 애기들이죠. 애기들을 수식했어요. cute babies with teeth always drink warm milk. 자, 밀크 다음에는 밀크를 어디서 나온 밀크를 좋아하냐면요. 사온 밀크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From the store. 자, 상점에서 사온 우유를 좋아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Cute babies always drink warm milk from the store. 하나 빼먹었죠? Cute babies with teeth always drink warm milk from the store. 자, 어떻게 돼요? 애기들은요, 어떤 애기들? 귀여운 애기들은요, 지금 독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귀여운 애기들은, 근데 어떤 애기들이요? 이빨 있는 귀여운 애기들은 항상 마셔요. 뭘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근데 그 우유는 어디서 온 거예요? From the store. 자, 가게에서 온 걸 좋아해요. 아니면, store라고 안 할까요? From his or her mother. 아니면 그녀의 엄마로부터 온 따뜻한 우유를 좋아합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from이란 말 나왔고, 여기서는 with란 말 나와봤는데, 어때요? 자, 처음에 말한 거는 babies drink milk. 간단한 애기들은 우유를 마신다. 라는 말을 막 늘려봤죠. Usually cute babies with teeth drink warm milk from the store.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욕심을 한 번만 더 내볼게요. 우리 뭐 배웠어요? have to, want to, need to. 얘네들은 사람이 주체들이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귀여운 아기들은 꼭 마셔야만 해요. 어떻게 할까요? Cute babies have to drink. 그죠? 자, cute babies have to drink. always have to drink 해도 되고요. 자, 부사를 잠깐만 빼볼게요. have to를 넣고 싶으니까. Cute babies have to drink. 맞아요? 복수니까 오는 거 맞아요. have 해지 아니에요. Cute babies have to drink warm milk from the store. 자, 원해요. Cute babies want to drink warm milk from the store. Cute babies need to drink warm milk from the store. 라고 문장들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어떤 이거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야만 돼, 그러길 원해,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을 쓰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의 문장 공식이 되시는 거예요. 자, 부사, 형용사, 주어, 전치사, 뒤에 명사를 가져와서 부가 설명, 다시, 동사 앞이니까 부사 올 수도 있겠죠. 부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어가 왔는데, 자, 명사가 다시 왔는데 그 명사로 끝나요? 아니죠. 그 뒤에 또 전치사 붙였잖아요. 전치사와 명사가 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우리 I로 바꿔서 해볼까요? babys를 I로 바꾸면 I drink milk. 나는 우유를 마셔요. 됐죠? 근데 거기다 우리 뭐 넣었어요? 아까 usually 앞에 오고 싶다고 했죠? usually 한번 넣어볼까요? Usually I drink milk. 난 거기 대부분 우유를 마셔요. 근데 어떤 우유 마셔요? 자, 우리는 따뜻한 거 말고 신선한 우유 마셔볼까요? 신선하다는 fresh. So, usually I drink fresh milk. 됐죠? 근데 뭘 때문에 마시냐면요. 내 몸에 좋으니까 마셔요. 그러면 usually I drink fresh milk for my body. 자,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 몸을 위해서 신선한 우유를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마신다. 항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I drink 아니죠. 어디 왔어야 돼요? I always drink. 맞죠? 동사 앞에 오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always. 여기 있어요. I always drink fresh milk for my bod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usually랑 always가 당연히
always I, 아니면 I always drink, 아니면 I drink fresh milk always. which는 맨 앞과 맨 뒤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want to, have to, need to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죠? 동사와 주어 사이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어의 의지를 말하기 때문에 주어 뒤에 오게 돼요. 그리고 have to, want to, need to의 얘네들도 사실은 동사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고 또 하나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to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부정사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to 부정사가 되면은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또 나타나게 되냐면 빈칸이 여기쯤 있나요? 맞죠? 자, the 동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동사가 한 번 더 오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아까 말할 때 주어 자리에 명사, 동사, 명사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동사가 두 번 오면 안 되겠죠? 수의 일치, 뭐의 일치, 일치라는 우리가 개념을 문법에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명사엔 하나의 동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행동을 두 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 to를 붙여줘서 이 동사는 메인 동사가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거야 라는 소리를 하게 돼요. 나는 이걸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해 라는 말이 돼요. 나중에 우리 독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사를 두 번 사용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두 번째 동사 앞에 to를 붙여줘서 to 부정사를 만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볼까요? I went to bathroom. 나는 화장실에 갔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던 걸로 할까요? I have to go to bathroom. 자, 바꿔요. I always have to go to bathroom. I always have to go to bathroom. 언제 갈까요? I always have to go to bathroom at my house. 내 집에 있는 화장실을 나는 항상 가야 돼요. 자,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Clean bathroom. 자, I always have to go to clean bathroom at my house. 자, 표현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went to bathroom을 갖다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화장실에 갔었다는데 화장실에 갔었다는 말을 어제 갔어요. Yesterday I went to bathroom. 자, 어제 갔는데 I went to bathroom 어디 있는 걸요? At 5-star hotel. 5성급 호텔에 가서 나는 화장실을 갔어요. 어제. 이런 말로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늘려보면요. Jason teaches English. 제이슨은 주어죠. 명사. 제이슨이라는 사람 이름이니까 teaches 동사죠. English 영어. 언어를 말하니까 또 명사겠죠. 그러면 in Korea 한국에서 이건 전치사 구라고도 하는데 자 앞에 in Korea 한국에서요. 제이슨은요. 한 다음에 뒤에 또 붙어요. Who came from Michigan? 이렇게 딴 거 쓸까요? Who teaches English for fun? 영어를 가리키는 걸 재밌어 하는 제이슨은 자, who라는 말이 나왔는데 얘는 관계 대명사라는 애예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fun 이렇게 하는 애가 teaches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His own English program. 자, 여기서 보면 아까는 Jason teaches English가 명사였어요. 근데 이제 English program.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요? 영어 프로그램. 해서 이제는 Jason teaches program. 이게 메인이 되고 English가 부가적인 형용사가 돼요. 근데 어떤 English요? His own English. 그러면 그만의 영어가 되죠. 자, 계속 붙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가르쳐요? At Seoul University.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아까 Jason teaches program 아니면 Jason teaches English 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in Korea, Jason who teaches English for fun teaches his own English program at Seoul University. 그래서 자, 글자가 2배로 늘어났어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어떻게 해요? 2배로 늘어나서 더 알차고 가득 차고 어떻게 좀 예쁜 영어로 탄생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일기 쓰기를 나중엔 제가 강요하게 될 거예요. 자, 글도 써보면서 오늘 뭐 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오늘 어떤 표현 내가 입으로 말해봤는지, 행동했는지 써보세요 할 때 이 틀을 아신다면 제이슨이 알려준 표현 외에도 다른 걸 더 많이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이슨이 오형식에 대해서 말만 해준다고 했는데 오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한 2만 배, 2억 배 대단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5가지로밖에 말을 못하네요. 1형식 Babies cry, 애기들이 운다. 그냥 표현이에요. 직설적인. 그죠? 2형식은 설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babies are, 아까 썼던 말 쓸까요? cute, 애기들은 귀여워 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썼던 그 명사를. 그 다음엔 그 처음에 썼던 명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abies drink milk라고 했던 그게 바로 3형식 행동이에요. 근데 행동이 아니라 그냥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수여동사라는 건데 사실은 give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제이슨이 give present, 근데 give you a present 이러면서 사람을 드세요 라는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뭐였냐면 상대방이 있는 누군가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건데 babies give pleasure, 기쁨을 주는데 애기들이 어떤 기쁨을 줄 거냐면요 어떤 기쁨이 아니라 누구에게 줄 거냐면 부모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babies give parents pleasure. 자, 주긴 주되 누구한테 줘요? 부모님한테 주는 게 4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형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자, 주어가 어떤 걸 하는데 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어떻게 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abies make parents. 애기들이 부모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babies make parents proud. 어머니들, 아버님들,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애기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인은 어떻게밖에 말 못한다? 5가지로밖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때요? 우리가 much better people, right? 한국 문법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이슨이 말한 것 안에는 성문 기초 영문법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맨투맨을 보신다든지 어떤 문법책을 보시더라도 이 내용은 그 문법책에 적어도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 단 20분 만에 우리는 끝냈어요. 문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린 명사, 이름, 동사, 행동시켰는데 대상, 명사를 놓자라는 말로 영어란 건 이런 틀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건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Konglish to English. 우리 하던 거 해야죠. 자, 잘못 쓰고 있던 콩글리시를 2개만 맞춰볼게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콜 하죠. 모닝콜. 자, 모닝콜을 우리가 사실은 모닝콜이라고 콩글리시가 돼 있는 이 말을 원래 영어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wake up call 할 수 있겠어요? wake up call 하면 그게 바로 일어나서 쓰는 일어날 때 자, 전화로 깨워주는 말을 우리는 이제 morning call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wake up call. 자, you have to give me a wake up call. 이런 식으로 너는 나한테 wake up call. 아침에 morning call 좀 던져주셔야 돼요.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나이 드시거나 어린 학생들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은 뭐예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있고 어른들도 젊으셨을 때 아르바이트 한 기억 새록새록 나오시나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 자 영어로 쓰면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part-time job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part-time job. 자, 2개 배우셨어요. 뭐라고요? wake up call and part-time job. 이 2개는 이제 English로 사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어려운 건 좀 약간 줄이고 자, 영어라는 게 이런 순서로 있대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나중에 더 재미있게, 더 알차게 또 문법 강의에서 만나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과 또 재밌는 거 가지고 또 달려가 볼게요. 다음이 아마 조동사일걸요.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인데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아볼게요. See you in next class. Goodbye.